옛날에 갭 투자 많이 했었는데 매매가 자체가 안 올라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냥 버티면 다 올랐는데 이제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자, 이번에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데에는 정부가 그 하락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것들도 역할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난 정부보다 확실히 좀 네. 완화 정책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정부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집값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다고 코멘트를 한국은행장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할까요? 일괄되게 옛날처럼 규제 일변도로 가기는 어렵고요. 시세 올라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지금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에 들어가는 총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활성화시키면은 서울에 투자할 게 지방으로 가요.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수요를 안배하는 차원으로 왜 그냥 공급이 많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단기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의 말씀처럼 빵이라서 밤새 짜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하려면 뭐 최소 3년 걸리는 거고. 3년 더 걸려요. 요즘은 한 4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서울에 몰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규제로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더 올라갑니다. 그럼 2021년 그런 황당한 시장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연스럽게 돌리려고 하면은 투자층들이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도 거의 수도권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정할 게 없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랑 나쁜 거를.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을 조금 지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수도권 시세가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 아마 국토부나 그 외 정책분들도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은 지금도 규제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푸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샀을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DSR을 좀 완화해 준다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은 DSR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 총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은 아마 지금 이 스탠스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은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축 집이 만들어지는데 3년이 아니라 4, 5년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옛날보다 건축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옛날보다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사비가 똑같은 원자재 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옛날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진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단지 중에 하나가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였어요.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거든요. 그때부터 공사비가 뻥튀기가 됩니다. 평당 2천, 강남도 2천이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부터는 평당 3천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달라요. 이제 그렇게 들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것들을 다 제대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과거에는 빠르지면 30개월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40개월 이하 끝나는 게 없어요. 무조건 40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1년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인건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을 줄여요. 100명이 일할 걸 50명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줄죠. 그러니까 인력도 줄고 또 시설도 많아지니까. 지금 여전히 또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PF 문제 이거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분들이 충분히 우려하실 만하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PF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수도권에서도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GTX-A 개통이 됐거나 개통이 예정돼 있는 동탄, 파주 운정의 사업장이 엎어졌어요. PF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PF에 대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시행사들은 이자를 못 내면 그냥 사업장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수요를 만들 공급이 줄면 빠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PF는요, PF가 안 된다고 건설업체가 망한다고 시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더 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이 적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PF 문제들 특히 주거 쪽 비주거 상품들은 모르겠어요. 뭐 지산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파트 쪽은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공급적으로 좀 끌어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종합하는 질문으로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이거는 한 번도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2021년도에도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1년도에 사라고 말한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는 것들이 왜냐하면 실거주 하실 분들 투자용은 제가 몰라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측해 드릴 수 없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어디가 있을 건데요 도대체.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지만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 때나 사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사셔야지 그 다음 더 좋은 선택을 할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력 내에서 최고 좋은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신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저점을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2022년도 12월 달, 2023년도 1월 달처럼 최저점을 맞춰서 그때 딱 들어간다. 근데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매물이 없어요. 별로 생각보다. 다시 물건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것들은요 정말 급매, 급급매로 팔 사람들만 몇 개 판 것뿐이고 그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2월 달에 서울 거래량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아마 제 생각에 9천 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근데 9천 건 넘어가요? 네. 지금 6월 달까지. 서울. 한 달.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네요. 지금 6월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 6월 몇 건인데요? 지금 아마 6천 건까지 올라왔는데 7천 건 갈 것 같고요. 7월 통계는 아마 9천 건 나올 것 같아요. 심할 때가 1,000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려요. 2022년도 12월 달에 600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물건들을 다 걷어들였어. 살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진짜 위너가 맞아요. 그 어려운 매물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급매물 잡았던 것만 기억을 하지 매물이 없었다는 것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뭐 저점이 있었어도 예.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결국은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상급지는. 아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사면 되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가 전고점 회복했다며요. 2021년에 고점 잡았던 사람들도 지금 자기 샀던 가격대로 온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등락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가 앞으로 10년 살 건데 그건 못 맞추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나 2021년 한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것들이고 다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엔 파는 거고 2022년도엔 사는 거지. 그건 투자자들, 단타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2년 미만에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분들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맞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알고 사면 돼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어차피 뭐 그 집에 뭐 2년 있다 이사가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보통 뭐 최소 5에서 10년 정도 살 거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급지를 그냥 사고 그냥 거기 살고 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집값이 뭐 출렁이고 하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나갈 때쯤에는 본인이 샀는 가격보다는 또 올라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지금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거예요. 솔직히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가지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전세로만 계속 옮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2022년도에 임대차 입법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전세금을 못 올렸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선택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복 받으신 분들인데 또 전세를 그 가격대에 맞는 전세 가시려고 하시면은 하급지로 가야 돼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앞으로 전세값도 더 오르나요? 계약갱신 청구권 쓴 그 아파트들 많은 아파트들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번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은 것들이고 뭐 이미 쓰신 분들은 이사 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그럼 당연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네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에 한번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요 사는 순간 바로 후회를 합니다.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살잖아요. 대출도 따져보고 입지도 따져보고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사는데 어떤 후회를 하냐면요 더 좋은 거 살 걸. 99%는 그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이밍을 노릴 거예요. 특히 1주택자들은요 시장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아파트가 전고점이 얼마이고 또 빠진 금액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세대들이 무주택자분들,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지금 하실 겁니다. 아마. 더 좋은 데 살 걸 후회를 하나요? 그렇죠. 왜냐면 대출을 최대한 조금 받아요. 근데 한 번 주택을 사면요 더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받으면 평형대를 5평이라도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입지를 또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 지인이 이제 돈이 이제 좀 모아가지고 40대 초반인가에 좀 모았을 거잖아요. 네네. 경기도에 괜찮은 입지에 집을 사려고 하고 이제 서울에서도 경기도보다 좀 더 괜찮은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해준 조언은 결국에 너는 어디를 가고 싶냐니까 결국엔 서울에 그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대. 방향 그쪽이래. 그러니까 너는 한 번에 갈 것인가? 무리해서 한 번에 가서 뭐 갭을 하든 뭘 하든 한 번에 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에 그 좋은 입지에 갔다가 갈 것인가인데 내가 서울에 집을 사보니까 일단 취득세가 너무 비싸. 취득세도 2번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2번 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 생각에는 번거로워. 갈 수 있다면 어차피 너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은 좀 주식과 다르게 그냥 어차피 최고 입지라는 건 정해져 있고 가격이 다 반영돼 있어서 너가 살 수 있는 선에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그냥 최고 입지로 한 번에 가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일단 막
110점. 아, 110점. 만점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싶어요. 듣고 있니, 친구야? 왜요? 네? 아니, 제가 말 더 보탤 게 없어요. 100%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갈 수 있을 때 정말 무리해서 가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끌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영끌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똘똘한, 그러니까 영리한 영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영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영리한 영끌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식 비용 한 번 절약해.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몇 천만 원 더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 그런 거잖아요. 평형대를 조금 넓혀가거나 입지를 더 좋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좋은 데 했잖아요. 제 기준에서. 예, 이제 평생 거기 살아도 되잖아. 예. 추락했다 이제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 산 가격보다 2배 될 거니까. 네. 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팔아야 의미가 있어. 팔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가격 주고 못 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라서 한 번에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늘 그거거든요. 내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사. 그러면 안 돼. 저 이 얘기 들었는데 이게 여성분과 남성분이 있는데 이게 남성분은 대부분 딱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내 수준에 딱 맞춘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성적이야. T야, T. T. 근데 여성분은 네. 어차피 그 여성분이 집 주변에 더 오래 있잖아요. 확실히 알죠. 그 주변 인프라를 더 누리고 남자는 직장 출근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 그거보다 눈높이를 높여서 산대.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라고.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십시오. 저는 아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하락을 또 부추길 수 있는 게 미분양이라든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 없는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제가 숫자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는데 지방은 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는 데는 는 데서 안 좋은 거고 준 데는 줄어서 안 좋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준 데는요. 왜 줄었냐면은 분양을 1년 동안 안 했어. 그럼 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거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럼 인허가를 안 해줘. 그럼 분양을 못 해.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는 데는 당연히 늘으니까 좀 안 좋은 거고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지역들은 안 좋은 텐데 재밌는 게 좀 생겼는데 부산하고 대구 있잖아요. 부산 대구가 지금 제일 안 좋은데 미분양이 제일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구는 줄었는데 아까 그런 상황이고요. 부산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성구는 올랐어. 수성구 대구의 네. 최고 입지. 제 고향. 수성구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서울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급지부터 올랐잖아요. 왜? 충분히 이 정도면 조정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수성과 미분양이 급감을 했어요. 다른 지역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구도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었고 부산도요. 작년엔 대구가 많이 안 좋았고 올해는 부산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부산이 안 좋은 이유는 입주장이 많고 분양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대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생긴 게 최근에 분양하는 게 다 비싸.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했던 게요. 싸 보이는 거예요. 예, 싸 보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거기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 비싸게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축 때문에 이쪽이 싸 보이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런 지역 중에 입지가 좋은 데들은 부산이고 대구고 뭐 대전이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자, 그럼 울산은요? 울산은 되게 괜찮다는 얘기 들었는데. 울산은 지금 뭐 1년 동안 모멘텀이 별로 없었고요. 공급도 많이 안 하고 미분양이 증가했다 말았다 하는데 거기는 그냥 평온해요.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방은 대부분 다 하락장인데 울산은 그냥 평온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냥 일산적인 시장. 역선제서 없고 거기가 이제 남구라는 데가 뭐 신정동, 옥동 이런 데가 제일 상급지거든요. 김태희 나온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인기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장이 수치적으로는 세종시예요. 2년 내내 빠졌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살짝 반등했다가 좀 빠졌는데 세종시가 지금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입지가 나쁘거나 미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입주 물량이 몰렸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입주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그 입주장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가 또 비싼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전도 같은 생활권인데, 그러니까 유성구, 서구, 세종시는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세 개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몰렸는데 지금 대전도 이제 더 물량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세종도 9월 달인가 입주 끝나게 되면 없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아마 세종은 2년 동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왜냐면 지금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작년 초까지도 규제 지역이었어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간 보셔도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남은 5대 강력시 광주는요? 광주가 물량이 많아요. 광주가 좀 두 가지인데 입주 물량 많고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비율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요. 아무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올 하반기 때까지는 좀 물량에 좀 밀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가장 분위기 좀 좋아질 것 같은 데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대구 수성구가 시작을 했고 남은 지역들은 좀 봐야 돼요. 입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 일부 지역들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예요. 2년 내내 정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부동산 이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도권에 하시는 분들 있고 지방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투자 시 다르게 봐야 할 뭐 차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규제가 풀렸는데 1주택자들까지만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1주택자들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게 취득세 중과 그대로고 보유세 중과도 있고 양도세도 중과예요.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취득세부터 막히기 때문에 투자들을 추가적으로 못 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취득세 중과 받기 때문에 서울은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서울은 투자자가 없는데도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수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지방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방 투자하라고 사인을 주면은 그때 초기에 들어가서 조금 단기적인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사인은 어떤 예시가? 그냥 말씀대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안 한다겠죠. 안 한다. 네. 지방만. 그러면 그건 사라는 얘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사인을 줬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사인 줬었거든요. 그렇게 사인을 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뉴스 헤드라인에 써 있죠. 지방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쓰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논리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 지방을 살 때도 요즘에 뭐 지방 소멸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위험한 지역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성장하는 도시랑 소멸하는 도시 구분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인구 수의 증가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도시들은 인구가 다 감소합니다. 부산도 감소. 부산이 지금 인천한테 역전당했어요, 인구를.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1등이 부산이 원래 2등, 서울 다음에 2등이었는데 2등이었는데 2등이 인천이 됐어요. 네, 아무튼 인천이 진짜 많이 증가했구나.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가 그게 많으니까. 서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인천 수요의 반 이상은 서울 수요예요.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그럼 여기를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게 대도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지가 신도시가 아니면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감소합니다. 왜? 1인당 쓰는 면적들은 넓어지는데 새로운 부지가 없다 보면은 그냥 거기 남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랑 상관없이 일자리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야. 그런 데들은 지금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세종시 포함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정될 때가 더 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주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전에 인구가 막 20만 이하 도시들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도 다 올랐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잘 안 오를 거예요. 옛날엔 갭 투자 많이 했었는데 매매가 자체가 안 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냥 버티면 다 올랐는데 이제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찾는 입지, 찾는 아파트들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갭이 좀 클 거예요. 아니 이 갭이면은 서울 수도권을 사지. 근데 지방에서도 그런 것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승장에도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하는 갭 투자가 많이 그 큰 돈 보셨는데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그럼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소액은 안 돼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채, 두 채만 갖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옛날처럼 막 소액으로 뭐 10채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똘똘한 걸로 지방도 투자할 때도 투자도 똘똘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싸더라도. 입지를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되는. 입지를 더 많이 봐요. 지방은 더 많이 봐야 돼요. 예, 지방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입지.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 인구가 준다는 것은 수요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수요가 줄게 되면요, 인구가 줄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더 좋은 입지로 몰려요. 그러니까 거긴 더 강화될 거고 빠지는 지역들은 아마 수요가 줄겠죠. 거기는 아마 그 금액의 매매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 붙잖아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